자, 노동관계 법규입니다. 81번. 틀려서는 안 된 문제입니다. 고령자와 중고령자 구분한 거죠. 고령자는 55세 이상 인사를, 중고령자는 50세에서 55세 미만. 그래도 가끔 나옵니다. 그냥 이거 보너스다 생각하면 됩니다. 82번입니다. 직업안정보험회사 1년 근로자 이외 직업소개라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장부 및 서류의 비치기간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거는 익혀주시면 됩니다. 모든 장부가 2년입니다. 딴 것도 모든 장부를 비치기간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단순 문제니까 익히시면 되겠죠. 83번입니다. 고용보험회사 취업촉진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것. 조직이 꽝이라고 했죠. 예, 조직이 꽝. 취업촉진수당 조직이 꽝이다. 이렇게 4개 나와 있죠. 여러분들 도표가 전부 다 고용보험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실업급여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취업촉진수당은 4개 종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싸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취업촉진수당에 구직급여가 내려오면 땡입니다. 여기는 땡이에요. 왜? 그냥 카테고리가 다르잖아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에 구직급여 들어가면 이거는 해당되는 맞아요. 이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조는 없고, 조기 제재, 이주비, 광역구직 활동비. 알다시피 이주비, 광역구직 활동비, 지급능력개발수당, 이건 전부 다 실업대책으로는 전부 다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해당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성 고용 촉진 장려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조직이익광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촉진 들어가고 여기다 촉진 들어가니까 덜커덩 1번 딱 걸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정리하시고요. 84번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의 성희롱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는 매년 1회 이상 해야 되는 겁니다. 매년 1회 이상 매년 한 번 맞고, 해서 안 되는 당연하고. 고용노동부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 동안 교육 실직이 없는 경우가 있죠. 이게 틀렸네요. 1년이 아니고 예방 교육 2년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요걸 맞는다 버리네. 2년 동안 교육 실직이 없는 경우 그 지적을 취소할 수 있다. 전부 이렇게 따로 뽑아낸 것은 쭉 나왔던 문제 정답 오답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맞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요것만 익히면 아무래도 요새 미투 사건이라든가 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이 문제도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맞는 답안도 있고 틀린 답안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과태료 부과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나오는 건 이거 교육 안 할 때는 과태료 500이고 조치를 안 해야 할 때도 과태료 500만이고, 또 여기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당에 승인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조치를 안 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 참고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 분야만 또 따로 조치가 되거든요. 근로자 기준법령상 정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근로비중법의 근로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출제가 워낙 이게 자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항상 요 근로자의 정의 나오면 이 법이 근로기준법인가 아니면 딴 법인가, 근로기준법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냐면 요걸 보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면 돼요. 지금 상담 시험에는 이 두 가지로 확실하게 보는 게 좋아요. 정확히는 그게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익혀도 충분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게 근로기준법입니다.
고용정책법은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정책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취업자가 아닌 사람도 바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취업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근로기준법, 뭐 근로계약서 쓴다 안 쓴다 이런 건 전부 다 제재가 좀 까다롭거든요. 이거는 그때 근로기준법 취업할 의사 있는 사람은 이 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죠. 이거는 임금 목적으로 임금 목적 근로제공 근로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임금 목적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근로자라고 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아니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지원하는 이게 간단하게 나와야 됩니다. 여하튼 이 정의는 두 가지 구분해서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 적용되어 대상이 아닌 자는 일단 뭐 공무원 이거 쭉 안 됩니다. 뭐 결정직 공무원들 간에 이중은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87번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 범죄는 전부 다 빨간 게 많은 게 이거는 몇 번 익혀놓으면요 확실하고 대부분 이게 70점 80점 고득점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가지 제외하고는 상식적으로 보면은 답이 잘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죠.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별개. 동일한 사업. 만약 이게 별개 사업으로 보면은 기업주가 편법을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양립재난 법령에 대한 이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요것도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부분이 조금 많더라도 정리를 하고요. 88번 문제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령상 대량 고용변동신고 기준을 관료하래 숫자 오른 것은 자 일단 여기 도표를 제가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런 초점에 300명 미만은 30명 이상입니다. 그러나 300명 이상 될 경우는 인원수가 아니고 350명이든 그 전체 인원에 무조건 100분의 10 이상 변동이 된다. 요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미만일 때는 무조건 30명 이상 돼요. 그러나 300명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 즉 500명이다. 그런데 30명이 고용 조용히 바뀌었다. 500명 기업에 30명 신고 안 합니다. 왜? 300명 이상일 때는 100분의 10이니까 50명 이상이 될 때라야만이 뭐냐면 고용변동 신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고용변동 신고일은 매년 4월 30일이다. 이것도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용변동 신고에 관한 내용도 이렇게 요약 지났으니까 이 내용도 좀 익혀주시면 되겠고요. 89번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 다음 관로에 알맞은 숫자를 보면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으면 5년 이내에 직업능력 개발 기간에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해서 제가 우스개 팁으로 빨리 53 했죠. 보고 싶으니까 빨리 53 5년 이내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90번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1순위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은 상식적이죠. 1순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91번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상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헌법에 관련되는 사항 쭉 정리를 쭉 해놨거든요. 이거 쭉쭉 잘 한번 보시면 되고요. 특히 공무원은 세 가지 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는 마지막 뭡니까? 단체 행동권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착각은 공익사업 종사자를 공무원이나 방위산업체 종사자로 혼돈 안 하면 되면 이건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헌법은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요것도 출제됩니다.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이거 정치적 방법으로 일어나면 틀립니다. 이거는 또 문제 나올 때 또 익혀서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요걸 봅시다. 단체 교섭의 범위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것으로, 단체 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단체 교섭권이 아니죠. 이건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됩니다. 단체 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답을 익히시면 될 거예요. 청습을 해놓은 거는 딴 문제하고 혼돈되기 쉬워서 좀 헷갈린다. 그러나 요 내용, 단체 교섭의 주체는 뭐라고?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두세 번째는 이 문제가 나와도 안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92번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령상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렸습니다. 이건 300명 미만 이상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배우자 출산 휴가라든가 육아휴직 이거는 출제가 빈도가 아주 많습니다. 박스 문제로도 나와요. 그래서 출산 전의 휴가가 있고요. 구분해야 될 게, 그 다음에 배우자 출산 휴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배우자 출산 휴가거든요. 구분해서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10일의 휴가를 줘야 되고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한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은 유급입니다. 무급하면 땡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일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0일인데 4일 6일로 3일 7일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딱 요걸 익혀서 이제 문제 보면은 이것도 처음에는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한번 익히고 나면 안 틀리는 문제다. 그래서 복습을 최소한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5번 풀면은 99% 합격. 4번 풀면은 90%, 3번 하면 70% 이렇게 됩니다. 복습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무급이 땡이죠. 유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번입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건 뭐든가. 여하튼 이런 거는 전부 다 합니다. 약간 위험한 일 이런 거는 전부 다 파견 사업 보내서는 안 됩니다. 94번입니다. 고용정책기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업대책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실업자가 어렵이 지원해줍니다.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부해줍니다. 빌려주는. 그러나 구입자금 나오면 여러분들 땡입니다. 구입자금. 구입자금은 아닙니다. 매입자금, 구입자금은 안 된다. 자, 요거 기억하십시오.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는 비록 고용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재난지역 이렇게 하는 선포는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틀렸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이 얘기할 때 건의는 할 수 있어요. 건의는. 그러나 선포권자는 누구다? 대통령이다. 그렇게 하면 지금은 틀릴 수 있지만은 두 번째부터는 안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전법령상 용어 정의로 틀린 거 됐습니다. 95번. 요것도 1, 2, 3번은 보셔서 요건 맞는 답안으로 익혀주십시오. 딸이 이런 공부 안 하더라도 이렇게 익히면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나올 때는 꼭 읽어봅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이라는 우점을 넣어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로자 파견은 포함된다. 이게 틀린 답안으로 아예 이게 틀린 답안으로 단글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근로자 파견 사업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외가 됩니다. 요거는 아예 답을 이렇게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내용보다도 요 표현이 나오면 확실하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딴 내용은 잘 몰라도 확실하게 5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훈련 방법에 의한 구분이 해당하지 않는 것. 훈련 목적이 양양전이죠. 훈련 목적. 양양전 들어가는 거 하나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거는. 양양전 나왔죠. 이거는 훈련 목적에 따른 부분이고,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근데 훈련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이렇게 되겠죠. 이런 다 읽기 곤란하면은 목적에 따른 거 요거만 확실히 익혀 놓으면은 다 이 문제를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특히 훈련 방법 중에서 별도로 혼합훈련은 훈련 방법만 2개 이상 섞어서 할 때 혼합훈련입니다. 요거 한 개, 목적 한 개 이렇게 넣는 것은 혼합훈련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97번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한번 보면 다음에 안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퇴직급여 제도는 전 사업장에 다 됩니다. 한 명이라도 하면은 퇴직급여를 실시해야 됩니다.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거는 쉽게 요 답을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다라고 읽어보셔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8번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에서 재심사 청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자, 이거는요, 꼭 이 문제가 답이 이게 청구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직원은 되는데 위원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답을 익히면 확실히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요게 오답으로 여기 가 많이 되지요. 근로기준법명사 99번 근로기준법명사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기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80 이상인데 100분의 80 이상이 100분의 70입니다. 100분의 70이거든요. 통상은 100분의 60인데 60 이상 줘야 되는데 사용자의 기책 사유는 100분의 70 이상이 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 내용을 이제 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입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답을 익히는 게 좋겠죠. 뭐냐면은 그 구인체에서 말이죠.
채용서류를 다 받잖아요. 근데 채용서류 보관 의무를 그 이행을 안 했다. 요거는 3년을 보관해야 돼요.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을 안 했다. 그럴 경우에 과태료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관을 안 하면 300만 원이다. 보관을 안 하면 300만 원. 그래서 보쌈을 기억해 주십시오. 보관 의무는 3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해서 답을 익히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됩니다. 일단 제 노동관계법규까지 100문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